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창읍의 낙치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보시면 제목은 낙치설이에요. 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기라고 하는 것들은 경험이나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보여주는 이런 갈래를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필 갈래입니다. 근데 하나의 팁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찍은 적이 있는데 제목의 앞을 봤을 때가 좀 중요하다. 앞을 봤을 때 이 앞에 나오는 것들이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치설이라고 하면 이가 빠진 경험을 통한 어떤 깨달음을 얻은 작품이구나, 수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수호제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집과 관련된 경험을 한 거고,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래서 이 설이나 기로 끝난 것들은 수필 갈래니까 경험 체험을 통한 깨달음. 근데 제목에 경험이 나오고 깨달음만 읽으면서 찾으시면 되는 굉장히 쉬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고전 수필은 이런 식으로 설이나 기로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래는 고전 수필 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한 교훈, 깨달음 보이시죠? 벌써 이 특징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지. 그리고 그걸 통한 비유가 나온 거고, 주제, 이가 빠진 경험을 통해 얻은 늙음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인생에 대한 낙천적 인식, 이게 핵심이네. 이게 경험이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쵸? 깨달음 교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글쓴이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구조, 수필의 구조죠. 권위 있는 성현의 말을 인용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타당성과 신뢰성. 왜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성현의 말은 뭐가 높은 거야? 그치,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전문가들의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또 타당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시를 삽입하여, 삽입시란 얘기죠. 그래서 삽입시의 효과 6가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뭘 골라야 되냐? 정서죠. 그래서 시를 삽입했다 그러면 시는 서정갈래이기 때문에 정서를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 외에 5가지가 압축, 다른 말로 요약이죠. 또는 암시도 있고, 단조로움, 탈피도 있고, 흥미 유발도 있고, 분위기 형성도 있는, 분위기도 결국은 또 뭐야? 정서 강조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감정, 계속 얘기했던 거고, 경험 전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열거 대비,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 전과 후가 지금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이잖아 결국.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가 바라던 삶의 태도, 대구적 표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 서리적 표현을 통해 공감, 결국 다 뭐야? 강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작품이 낙치설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선생님이 계속 여기를 빠져가지고 파일을 다시 만들고 했는데도 계속 이쪽이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후반부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가 지금 깨달음이 되는 건데, 한번 내용을 볼게. 전반부는 개인적 체험이야.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반성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 그래서 이 반성 성찰하는 파트가 인식이 전환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부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앞니가 빠져가지고 책을 읽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에 따른 근심이 생긴 게 핵심이었다면, 그동안 노인으로서 분수를 지키지 못했다. 다른 말로 이 상황을, 얘가 왜 인식의 전환이 되냐, 이게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잖아. 근데 이걸 그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그리기에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부정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는 의미로 판단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인식의 전환이야. 그러고 나면 후반부가 어떤 내용이 되냐, 본심을
잃지 않고 타고난 성품을 기르는데 전념해야 된다. 뭐가? 인생이. 결국 자연이 순응하는 태도를 가져서 늙음이라는 걸 어떻게 여겨? 편안하게 여기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작품이 포인트가 인식의 전환이 될 수도 있지만 이쪽 깨달음 주제 쪽으로 가면 늙음을 편안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 시험 내기가 좋은 게 탈로가류야. 탈로가 뭐 이현보의 농암가 라든지 그 다음에 우탁의 탈로가라든지 요런 작품들과 엮었을 때 요쪽 파트가 굉장히 괜찮게 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해와 감상 보시면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작가가 66, 그러니까 그 당시에 66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지. 이가 빠진 일을 계기로 지난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자세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거지. 그런 내용의 수필이다. 작가는 앞니 하나가 빠져버려 변해버린 자신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마음을 다잡는 한편 음식을 먹거나 책을 읽을 때 많은 불편을 겪는다. 이게 부정적인 거였던 거야.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이에 맞지 않게 생활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노인으로서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결심, 그 근거로 선인들의 예법, 이런 게 아까 권위 있는 성현들의 말을 인용한 거지. 주제의 삶을 제시하면서 네 가지 불편함,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되고 침묵을 지켜야 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글을 마음속으로 읽어야 하는 것, 그걸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이게 인식의 전환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무술녀는 내가 66살이 되던 해이다. 갑자기 앞니 하나가 빠져버렸다. 이게 뭐야? 그치, 이게 제목이야. 이게 제목 낙치설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치,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지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입술도 일그러지고 말도 새고 얼굴까지도 한쪽으로 삐뚤어진 것 같았다. 그거 지금 이가 빠져버리니까 그에 따른 외형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니 놀랍게도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나려고 했다. 요게 핵심이죠. 외형이 변화해버리니까 그에 따른 뭐가 보여주는 거야? 그치, 충격 또는 심리적 아픔, 요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람은 집자리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집자리에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서부터 늙은이가 되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뭐야? 그치, 뭔가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갓난이로 죽으면 이도 나지 못한 채 죽게 되고, 그러니까 빨리 죽어버리면, 이 나기 전에 죽어버리면, 67살에 죽어버리면 전이도 갈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8살을 지나 70살까지 살면 새 이가 난 뒤이고 다시 90살이 되면 이가 또 새로 난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생애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런데 내가 살아온 나이를 따져보니 거의 4분의 3을 산 셈이다. 영구치가 난 뒤로 벌써 환갑이 되었으니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너무 일찍 빠졌다고 하여 한탄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그 말은 뭐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겠지. 더구나 금년은 크게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니 그러한 정상을 생각해보면 나처럼 이 빠진 귀신이 되니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위에서는 이가 빠져가지고 슬프다, 충격을 먹었다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이 파트는 뭐로 바뀐 거야? 그치,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수용하고 있는 태도가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네. 나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스스로 마음을 넉넉하게 먹기로 했다. 그렇지 않고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이 지금 사용되고 있네.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긍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사람이 체력을 유지하고 기르는 데는 음식만한 것이 없는데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파트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가 빠져버리고 나니 빠진 이 사이로 물이 새고 밥은 딱딱하여 잘 씹히지 않으며 간간히 고기라도 씹으려면 마치 독약을 마시는 사람처럼 얼굴이 절로 찌푸려진다. 결국 요까지는 뭘 얘기한 거야? 이가 없을 때 불편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책상 앞에 앉아도 빠진 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나의 신세가 걱정된다. 그렇지 않아도 쇠약한 몸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매미의 배에 거북의 창자꼴이 될 것이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그렇다고 어쩌겠는가. 그러니 먹고 마시는 일은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체념적인 태도가 지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신이라면 이런 부분 기억해놓고 여기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해놓고 외부 지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겠지. 그래서 내신에서는 저런 것들이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파트겠죠. 나는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특 이런 데는 여기서 많이 시작하죠. 나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입에 올리지 못한 책이 수두룩하다. 이제부터라도 아침 저녁으로 시골 풍경을 바라보면서 책이나 흥얼거리는 것으로 말년을 보내려 했다. 그리하여 캄캄한 밤에 촛불을 길을 붙이듯 인간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지금 보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그치 비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비유, 책에 대한 인식, 책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고 이가 빠져 벌어진 입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치 깨진 종소리 같아서 바르고 느린 마디가 분명하지 않고 맑고 흐린 소리가 구분되지 않으며 소리의 높낮이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결국 뭐야? 그치. 그러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됐다. 뭐 요런 말이겠지. 처음에는 낭낭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으나 결국 소리가 말려들어 가고 만다. 나는 쓸쓸히 읽던 책을 덮어버렸다. 왜?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겠지. 자포자기의 상황이죠. 그러자 마음은 점점 게을러져 갔다. 인간의 근원을 찾으려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유지한단 말인가? 이것이 이가 빠지고 난 뒤에 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바이다. 그치? 이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죠. 그래서 글쓴이가 지금 앞니 하나가 빠져가지고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경험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책 읽기를 했더니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책 읽기를 통해 인간의 근본을 찾으려고 했던 글쓴이의 말년 계획을 허사로 만들었고 글쓴이는 그걸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지.
그동안 겪어온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 내가 비록 늙었다고 하나 몸이 가볍고 건강한 것만은 자신했었다. 걸어서 산에 오르거나 말을 타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천리를 길 가도 다리가 아프다거나 등이 뻣뻣해지는 일이 없어서 내 나이 또래들과 비교해 볼 때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했었다. 그만큼 뭐야?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과 만족감이 있었단 얘기지. 그래야 노쇠한 것도 있고 건강하다고 자부하였으며 어떤 일을 당하여도 겁내지 않고 달려 들어 처리하였으며 마음이 내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달려갔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곤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기가 무모하게 뭐 하면서 살았다? 무리하며 살았다는 것을 지금 성찰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쪽 파트가 이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수습할 수 없게 되면 나는 내 몸을 이 시골 구석에 숨겨서 평생 문 밖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마치 버릇처럼 되어서 저녁이면 후회하면서도 아침이면 다시 되풀이하여 일을 벌리곤 하였다. 이는 자신이 할 일에 대해 나이에 따라 표준을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무리하는 게 뭐가 됐단 얘기야? 그치, 습관이 되었단 얘기지. 그런데 지금 얼굴이 일그러져 추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모두들 몰라고 또 내 처지를 슬퍼할 것이니 내 아무리 잠시나마 내가 늙었음을 잊으려고 한들 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제부터라도 나는 노인으로서의 분수를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반성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서리법도 사용이 됐고 반성하면서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야?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는 파트야.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가 있는데도 건강을 과신했잖아. 그렇게 무리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러지 않게 살아야겠다. 노인으로서 분수를 지켜야겠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는 파트지. 옛날 성인들의 예법에 사람이 60살이 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군대의 일에 종사하지 않으며 새삼스레 학문과 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 파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치, 성인 또는 선인 또는 옛사람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파트지. 인용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깨달음을 확신을 갖고 있는 파트입니다. 나는 일찍이 얘기를 읽었으나 여기에 대한 이론에는 동의하지 않고 함부로 일을 저지르곤 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동안 먹었던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또 뭐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치, 반성하고. 그러니까 이 작품 계속 반성, 성찰, 반성, 성찰하면서 인식을 전환하는 거야. 조용히 들어앉아서 만년을 맞이해야겠다. 빠지니까 나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여기도 계속 뭐야? 반성하고 새로운 겠다라고 하면서 다짐. 그래서 반성, 성찰, 전환, 다짐, 반성, 성찰, 전환, 다짐, 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옛날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도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또 인용이지. 눈이 어두워진 것이 계기가 되어 마음과 성품을 기르는데 전념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되자 더 일찍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음을 한탄하였다. 아마 그것이 바로 이가 빠진 나의 심정일 듯 하다. 모양이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앉아 분수를 지켜야 되고, 지금 요런 것들이 재밌는 거지.
모양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가. 분수를 지켜야 되고, 말소리가 세니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 되며, 고기를 씹기 어려우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는 소리가 낭낭하지 못하니 마음속으로나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요 파트는 내기가 시험 내기가 괜찮은 부분들이야. 그래서 여기부터 묶어가지고 쭉 어디까지가 좋냐, 이 뒤에 이어지는 부분까지가 좋아. 지금 여기가 1번이었잖아.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지금 연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1번에서 모양이 일그러졌으니 들어가서 분수를 지켜야 된대.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앉아 있으면 정신이 안정될 거고, 말소리가 세니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 된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실수가 적어질 거래. 고기를 씹기 어려우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복을 온전히 가질 것이란 얘기고, 그리는 소리가 낭낭하지 못하니 그냥 마음속으로나 읽어야겠대. 그리고 마음속으로 글을 읽으면 조용한 가운데 인생의 도를 찾을 수 있을 터이니 그것의 편리함 또한 많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쪽 파트를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내기도 괜찮은 거야. 내신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놓고 A에 나타난 특징 뭐 이렇게 내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쪽 부분은 결국 뭘 말하고 있냐, 이가 빠진 경험을 통해서 작가의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는 늙음을 좋지 않게 얘기했다면,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늙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늙음이라는 경험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다가 긍정으로 인식하는 깨달음,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늙음을 잊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는 경망된 자이고, 늙음을 한탄하며 슬퍼하는 자는 속된 사람이다. 경망스럽지도 않고 속되지도 않으려면 늙음을 편히 여겨야 되는데, 늙음을 편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 내키는 대로 휴식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감각의 세계에서 초탈하여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곧 인생을 즐겁게 사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노래를 짓는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요까지 내는 게 보통 많았어. 그러면 이 뒤쪽 파트는 마찬가지지. 여기부터 해서 뒤에가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버리면 돼? 그치, 선생에 따라 생략을 해버릴 수도 있어. 빼버리고 여기에 들어갈 시로 적절한 것은 요렇게 외부 지문을 내는 것도 괜찮겠지. 그래서 한번 간단히 해석은 좀 해봅시다. 이어 지금 봐봐, 이를 부르고 있네. 이를 의인화하고 있는 상황이네. 네 나이가 얼마인가? 지금 뭐야? 말 건네는 어제도 사용하고 있죠. 60년이 돌아오니 온갖 음식 갖춰 맛보았지. 결국 뭐야? 젊었을 때, 젊을 때 누린 호화, 영화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공을 이루면 물러나고 보답이 극진하면 사양하는 법. 나는 나에 빠진 이를 보고 세상의 조화를 깨달았지.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젊은 시절을 비유하는 거야. 젊은 시절의 화려한 삶을 지금 비유하는 거고, 떨어지면 한낱 볼품없는 돌, 이것도 뭐야? 비유인데 늙어서 노년의 초라함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지. 여름 내 무성한 나뭇잎도 결국 뭐야? 얘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젊을 때라면 얘가 늙어서잖아. 얘도 젊을 때야. 그만큼 젊음이 생기가 있다는 얘기지. 설이 내리면 떨어지는 법, 노년이겠지. 이것은 절로 그렇게 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인생의 순리잖아.
그래서 니네 그런 시도 있어. 청산도 절로, 뭐도 절로, 뭐도 절로절로 하면서 요렇게 절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시조가 있는데 그걸 외부 지문으로 갖고 와도 괜찮은 포인트가 되겠지. 딱하다 애처롭다 할 것 없다네. 나는 조용히 자취를 감춘 채 어디로? 탈속하겠다는 거지. 침묵 속에 내 마음을 지키려 하나. 편안한 잠자리 하나면 벌써 뭐야? 탈속, 속세에서 벗어났으니까 안분지족이나 안빈 낙도의 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것도 뭐야? 일반계면 외부 지문이 좋겠지. 그래서 뭐 10년을 경영하여라든지 이런 작품을 찾는 온갖 인연이 모두 부질없는 일. 배를 채우는 데는 고기가 필요 없고 얼굴은 동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네. 왜? 늙음을 이제 뭐 한 거야? 그치, 초월해 버리는 태도입니다. 정신이 깨어있는 자의 주인은 오직 그대일 뿐이네 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삽입시 구조로 끝내고 있네. 그럼 아까 우리가 6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심리 정서가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압축 요약할 수 있고 암시할 수도 있고 단조로움 탈피할 수도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는. 그래서 외부 작품을 한번 제가 여러 가지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여러 작품이 조금 있는데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작품 보시면 똑같은 작가입니다. 김창흡이 쓴 가력 자병이라는 작품이 있어.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구수를 갖고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수의 내용이 낙치설에 드러난 세상의 조화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사는 삶, 그런 태도를 그리고 있거든. 여기서 그게 나타나는 점에서 비교하기가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루종일 말하는 듯 소리내는 뭐야, 속세의 소리겠지. 운치 없는 세속 사람보다 낫구나. 그러니까 지금 얘도 뭐야, 탈속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면에서 지금 비슷한 게 김창흡의 가력 자병이라는 작품입니다. 그거 외에도 두 작품을 제가 더 갖고 와봤는데 이런 것들이 수특이나 수안에서 보통 많이 보이는 것들이지. 천산의 눈이 오니 산빛이 옥이다.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인가 보네. 저 산 푸른 빛은 봄비에나 나려니와 희고서 검기지 못할 소 백발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기가 늙어가지고 외양이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걸 지금 안타까워하는 내용으로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는 글쓴이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돼? 내신형으로 바꾸면 얘를 보기로 주면 돼. 그래놓고 이 작품 낙치설의 화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 요래놓고 뭐야? 비판. 요걸 건드리면 괜찮은 외부 지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 요게 제일 좋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우타게 시조. 이게 탈로가라는 포인트로 접근이 좋댔잖아. 늙음을 탄식하는. 그래서 이현보라는 작가의 농암가, 눈이 안 보이는 노안이 와서 근데 농암에 올랐더니 그게 잘 보이는 요런 농암가도 탈로가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시면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그러니까 백발도 그렇고 늙는 길도 그렇고 늙음이잖아. 그걸 막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늙음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그렇지만 백발은 지름길로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늙음이란 건 순리야. 순리. 막을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편하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정보의 시조가 나온다면 얘 입장에선 비판하는 거고
우탁의 시조가 나온다면 늙음을 편하게 받아들여라 라는 논조로 접근을 비교 대조하든지 또는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들이 괜찮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교과서에도 수록이 돼 있고 수특에도 수록이 돼 있어서 제가 총합 합쳐가지고 한번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내신에서 보는 학교들은 준비를 잘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한번 잘해주시면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